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국건 의원입니다. 2011년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다보면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9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사실상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 최악의 출산율과 자살률, 특히 OECD 평균 3배에 달하는 노인 자살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월세값과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지방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위기 등으로 도리어 도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두관 도정 1년이 지나면서 모자이크 프로젝트 등 김두관 도정의 대형 사업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시적을 의식하지 말고 차분히 도민들의 아픈 부분들을 위로하고 돌보며 경남도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전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아이디어로 사파하여 도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도정의 주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에 입각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또 보편적 복지학대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사님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사님에게 바라는 것은 거대한 토목산업, 깜짝 놀랄 만한 시적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과 상식을 가지고 차분히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한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지름길을 생각하지 말고 우직하게 지사님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고 진지하게 일관되게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경상남도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민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17일에 김해 경전철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탑승객은 93만 2,347명으로 하루 평균 3만 1,0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경전철 건설 당시 예측한 하루 탑승객 17만 6천 명의 17.6%에 불과합니다. 탑승객이 지금처럼 17% 수준에 머물 경우 최소 운영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20년간 손실 보전액으로 줘야 할 금액이 2조 776억 원, 연평균 1,0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개통한 거가대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소형 차량은 많은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도로인데도 통행료 수입은 MRG 기준의 48%에 불과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40년간 6조 5,243억 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마창대교도 매년 100억 원 가량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은 아니지만 이수신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웅일 장군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어나가자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일 텐데도 토건 사업으로 흐르고 비료로 얼룩져 장군을 추모할 면목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거가대교를 꿈의 대교라고 하고 최첨단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김해 경전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에만 의존했을 경우 이런 시설물들을 가질 수 있었겠냐며 반문합니다.
지금은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후속 대책을 잘 세워서 원래 의도했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고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재정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임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다며 지금부터 잘 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김두관 지사님의 말은 분명히 옳습니다. 전임자 탓하지 않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랬을까요? 접속도로 등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정치인들의 치적삭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낼 만한 그럴듯한 사업에 매력을 느낍니다. 섣부른 아이디어를 공략하고 발표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이를 어떻게든 해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기업에 비해 약자 입장이 됩니다. 안 그래도 전문성등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데 사정도 일하다 보니 협약은 민간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니까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둘째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토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힘이 드니까 쉽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도리어 지자체의 재정 파탄이라는 제안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가 득실하면서 민간기업은 선하고 공공기업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당연히 SOC 사업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효율성이 공공성을 압도했고 결과적으로는 효율성도 공공성도 다 놓치고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와 교량 등 SOC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사는 정도에 따라 세금을 거둡니다. 누진세가 조세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민 모두가 이용하고 국가의 효율을 증대시킬 SOC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이런 원칙을 위반합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 몇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가대교를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이나 경제력으로 풍족한 사람이 지날 때나 똑같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민자사업이 경제적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와 교량에 대한 통행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 땅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수많은 민자사업들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의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진솔하게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발목잡기로 치부하며 몰아붙이던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 내 탓이요 하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공약을 했고 어떤 주장들로 민심을 호도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자성이나 반성의 목소리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는 결정된다는 경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민자사업들이 많은 문제점을 남겼지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습니다. 거창대교, 마창대교, 기내 경전철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MRG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 본질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철학은 무엇인지, 앞으로 임기 중에 민자사업들을 더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혁구 도정 때 만들어낸 신사공단의 외국인 기업단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경상남도가 IMF를 이겨내는 데는 사천 진사공단의 외국 기업 유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유전, EW 등 많은 외국 기업이 지금도 사천시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조그만 소도시에서 외국인 학교까지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두관 도정에서도 견실한 중소기업과 좋은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매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나미와 원자력 발전소 사태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진사공단과 같은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론스타 등 투기적 자본 행태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지만 M&A나 주식시장 등을 통해 간접 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필드형, 즉 외국 자본이 들어와 직접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투자형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달러 유입,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과 경영의 이전 등 유무영적으로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정보화 사회라고 하여도 외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정보 등에서 국내 기업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유치활동에 따라서 더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외국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경제 위기를 살펴보면 거의가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이나 재정 위기에서 기인된 바가 큽니다. 미국, 아일랜드, 그리스 등이 다 그렇습니다.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들은 쉽게 위기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나라들보다 쉽게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은 생산력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듭니다. 또 서비스 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제조업 생산성이 뛰어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광, 금융 등으로 생각하는 스위스는 1인당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입니다.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이 제조업 부분의 세계 최강 5개국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문한 탓인지 최근 몇 년간 우리 도에서 특징 있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선전용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양해각서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실적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거의가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 구입을 위한 정자나 정액 투자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어 도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서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도의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큰 절망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순안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그리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란 페인트로 표시해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들어가시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합의에 의미를 두었던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해 많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남북 간의 평화 무드와 신뢰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이런 화해 분위기를 타고 김태호 전 도지사께서 전 세계를 통해 대규모 경남 대표단을 끌고 평양을 방문한 바 있으며 경남 통일 딸기, 평양 장교리 소학교 신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서 끝없이 확대 심화되는 남북 간의 정오와 반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원칙 있는 대처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경색 국민이 계속된다면 남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수정당,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소위 거주기가 없어졌다고 우리 경제가 나아졌다면, 그리고 북한이 변화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사라지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도리어 분단을 유지하는 비용, 즉 분단 비용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통일로 가기 위한 통일 비용이 아니라 정오를 확대하고 분단을 고착하는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단체에서도 제각각 할 일을 찾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상남도가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관회에 남북교류 담당을 신설하여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남북 경색 국면에서 통일 딸기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제교류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은 행정지원국에서 각각 수행하다 보니 업무의 연계나 역할 부담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남북 간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므로 행정지원국에서 남북 화해, 교류,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내는 일들을 함께 다루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구상,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제통상국과 행정지원국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남북 교류, 평화통일 업무를 한 곳에서 함께 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건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국건 의원님께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등 민간 투자 사업의 MRG에 대한 해결책과, 둘째,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철학,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신규로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 사업의 MRG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투자 사업은 이미 우리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통해 유류비 등 물류비 절감과 시간 절약 등 많은 효과도 있지만 높은 통행료와 과도한 MRG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마창대교는 매년 100억 원 가량의 MRG를 부담하고 있으며 거가대교와 김해경전철도 당장 내년부터 수백억 원을 부담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민간 투자 사업의 재정 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 재구조화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 보전 방식을 지금의 MRG 보전에서 운영비 보전으로 전환을 하면 과도한 수익률 논란이나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MRG 문제는 다소나마 부담이 덜어지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들이 필요하는 사회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 제도를 많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인한 높은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 부담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만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민자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편익에 대한 고민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국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국근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서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현황, 그리고 향후 우리도의 투자 유치 정책 방향,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향후 대책 등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리도에서 직접 투자 유치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룩셈부르크 강간 제조업체인 벨칸 코리아를 비롯한 4개사 5억 4,400만 불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코리아, 크롤러트랙 등 6개사에 5천만 불을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데이터센터 유치와 태양유전 정액 투자 등 총 8,800만 불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 제공, 조세 감면, 그리고 보조금 지원 등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유치한 12개 기업 중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한 5개사에 대해서는 저렴한 임대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불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 보조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경남국제외국인학교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13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 등 전략산업 위주의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김국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에 사천 진사단지 15만 평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기업 비입주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장 설립형 제조업 직접 투자형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본 등 고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가능한 산업단지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중에는 진주 사봉 지역의 일반 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10만 평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 투자 유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 메이저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우리 좋은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말을 새겨서 우리 도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 통일딸기 생산, 그리고 채소 온실 지원, 장교리 소학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이 되어서 올해는 경남 통일딸기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앞으로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 달에는 통일벼종자 70톤을 북한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족의 동질성과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 교육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와 의료 분야 등 대북 협력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 경협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남북 교류 관련 중장기 로드맵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과 행정지원국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데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일 관련 업무는 열린 행정과에서, 그리고 남북 교류 업무는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업무는 비슷하지만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담당을 열린 행정과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이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국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국건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국건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국건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충 질문을 며칠 동안 준비를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야, 제가 참 아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러면 제가 김해 출신이니까 김해 경전철 문제하고 장류 유통단지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3일, 한 4일 며칠을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 상태도 엉망입니다. 좀 제가 잘 못하더라도 많은 애정과 질타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서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이 기가 확 옵니다. 이 떨립니다. 생각보다. 다음에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많이 봐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고맙습니다. 도중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딱 물을 건 사실 한 가지입니다. 김해 경전철 이대로 가다가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우리 김해 출신 의원 6분이 늘 모여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래 적자 보존이 많았을 경우에 김해시는 재정 파탄 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사님 모시고 도비를 좀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것도 시기가 지금 애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김해 출신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돼야 도비도 법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김해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칭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을 경우 김해가 예를 들어서 연간 900억을 적자 보전을 해야 된다면 국비가 한 200억이 지원이 된다면 살림살이 때문에 도비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시하고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예, 6대4입니다. 1088억이면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꽤 많으죠. 대략 한 600억이지. 600 매덕 되겠습니다. 그럼 지사님 말씀하시는 그 운영권 재구조화 문제 말입니다. 예. 그게 경전철도 적용이 됩니까? 일단 김해 경전철 해벽 당사가 이제 우리 김해시하고 부산광역시라서 저희들이 그 경전철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못했는데 아마 부산시가 그쪽에 개념들이 많습니다. 도시 터널을 이미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개념은 일단 많은데. 마창대교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거가대교에 대한 재구조화 문제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적자가 만약에 400억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김해시가 600억이면 김해시 전체 예산이 9천 매덕인데 가용 인원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 자본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김해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지사님이 우리 도의원들한테 매년 포괄사업비를 없어진 형태로 갔지만 한 100억씩 주면 우리도 한 600억 만들어서 다 지원이 가능한데 오늘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많이 됩니다. 예. 도비에 나중에라도 많은 애정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기회에 진짜 부탁을 하면 좀 김해 그 경전철을 위해서 좋은 답을 주시길 사실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김해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협약을 갖다 해서 저희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 여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통행량 예측을 워낙 그 중앙정부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김정근 우리 한나라당 사무총장 또 전임 우리 김태호 지사님께서 마침 김해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김해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2분 또 김해시장 우리 도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에서 좀 많은 애정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주 질문 내용이 경제통상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답변서가 사실 너무 읽어보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새로
통합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본부장님, 장류 유통단지 참 작은 질문에도 괜찮겠습니다. 동남권 발전제작본부장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경기 침체 있기에 청년 실업 많지에 어려운 경쟁 여건 속에서 우리 대기업 유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김해는 롯데라는 대기업을 기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지? 저걸 잘 포장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교통영향평가하지. 예, 유통단지. 예. 그, 워터파크. 예, 30일 날. 근데 만약에 있지. 제가 억수 궁금한 게 정말 하나 있습니다. 그, 허가가 이제 말 김해시에서 등을 냈습니다. 예, 워터파크가. 등을 하고 나면, 롯데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2013년 5월까지 뭐 완공한다는 그로 허가를 지금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롯데가 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득하고 나서. 롯데가 허가를 안 하고 출발을 안 하면은 우리가 제한 조건을 좀 딸 겁니다. 제한 조건이네? 예. 뭐 어떤 겁니까? 언제까지 안 하면은 뭐 어떠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법적 제재 있습니까? 네, 그건 협의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능한 일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예,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 3일 동안 찾아봤다 아닙니까? 찾아봤는데 어떤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던데, 행정적 그 제재 조치가. 그런데 우리 협약상에도 지체를 하면은 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달고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경상남도에서 제재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중간 정산을 하는 게 어떻겠노.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롯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롯데로 넘어가면 5년 동안 왜 건물을 짓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짓지 않으면, 보니까 상부시설 설치를 사업 착수를 하지 않으면 비용무용 토지에 대한 엄청난 세금이 가중이 시킬 수도 있고, 재산세에 대한 세수 정대 효과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건? 중간정산을 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막 그 사업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중간 정산을 해서 소유권을 넘어가면 도에서 더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중간정산 문제는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공사가 거의 그 기반공사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사 끝이 나도 저게 최종정산 가져가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해결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우리 금정단에서 기본 방향과 요 내용만 주고받을 안에 분담금 그 하는 그 비율만 요 결정이 되어지면은 제 생각에도 중간정산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시월이 좀 걸려서 해결을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중간정산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중도금 형태로 받는 형태가 돼서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일을 수립해갖고 지구 단위 계획을 재수립해갖고 도시계획 변경서를 요청하면 저희 도에서 적극 검토해갖고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국건 의원입니다. 2011년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다 보면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9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사실상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 최악의 출산율과 자살률, 특히 OECD 평균 3배에 달하는 노인 자살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월세값과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지방정부가 민자 사업으로 인한 재정위기 등으로 도리어 도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두관 도정 1년이 지나면서 모자이크 프로젝트 등 김두관 도정의 대형 사업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시정을 의식하지 말고 차분히 도민들의 아픈 부분들을 위로하고 돌보며 경남도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전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아이디어로 사업하여 도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도정의 주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에 입각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또 보편적 복지학대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사님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사님에게 바라는 것은 거대한 토목산업, 깜짝 놀랄 만한 지적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과 상식을 가지고 차분히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한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지름길을 생각하지 말고 우직하게 지사님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고 진지하게 일관되게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경상남도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민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17일에 김해 경전철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탑승객은 93만 2,347명으로 하루 평균 3만 1,0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경전철 건설 당시 예측한 하루 탑승객 17만 6천 명의 17.6%에 불과합니다. 탑승객이 지금처럼 17% 수준에 머물 경우 최소 운영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20년간 손실 보전액으로 줘야 할 금액이 2조 776억 원, 연평균 1,0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개통한 거가대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소형 차량은 많은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도로인데도 통행료 수입은 MRG 기준의 48%에 불과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40년간 6조 5,243억 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마창대교도 매년 100억 원 가량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사업은 아니지만 이수신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웅일 장군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어나가자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일 텐데도 토건 사업으로 흐르고 비료로 얼룩져 장군을 추모할 면목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거가대교를 꿈의 대교라고 하고 최첨단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김해 경전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에만 의존했을 경우 이런 시설물들을 가질 수 있었겠냐며 반문합니다. 지금은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후속 대책을 잘 세워서 원래 의했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고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재정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임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다며 지금부터 잘 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김두관 지사님의 말은 분명히 옳습니다.
전임자 탓하지 않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형쾌하지는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랬을까요? 접속도로 등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정치인들의 치적삭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낼 만한 그럴듯한 사업에 매력을 느낍니다. 섣부른 아이디어를 공략하고 발표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이를 어떻게든 해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기업에 비해 약자 입장이 됩니다. 안 그래도 전문성 등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데 사정도 일하다 보니 협약은 민간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니까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둘째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토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힘이 드니까 쉽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도리어 지자체의 재정 파탄이라는 제안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민간기업은 선하고 공공기업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당연히 SOC 사업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효율성이 공공성을 압도했고 결과적으로는 효율성도 공공성도 다 놓치고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와 교량 등 SOC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사는 정도에 따라 세금을 거둡니다. 누진세가 조세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민 모두가 이용하고 국가의 효율을 증대시킬 SOC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이런 원칙을 위반합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 몇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가대교를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지날 때나 똑같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민자사업이 경제적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와 교량에 대한 통행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 땅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수많은 민자사업들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의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진솔하게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발목잡기로 치부하며 몰아붙이던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 내 탓이요 하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공약을 했고 어떤 주장들로 민심을 호도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자성이나 반성의 목소리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는 결정된다는 경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민자사업들이 많은 문제점을 남겼지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습니다. 급창대교,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MRG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 본질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철학은 무엇인지 앞으로 임기 중에 민자사업들을 더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혁구 도정 때 만들어낸 신사공단의 외국인 기업 단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경상남도가 IMF를 이겨내는 데는 사천 진사공단의 외국 기업 유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유전, EW 등 많은 외국 기업이 지금도 사천시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조그만 소도시에서 외국인 학교까지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두관 도정에서도 견실한 중소기업과 좋은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매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나미와 원자력 발전소 사태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진사공단과 같은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론스타 등 투기적 자본 행태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지만 M&A나 주식시장 등을 통해 간접 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필드형, 즉 외국 자본이 들어와 직접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투자형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달러 유입,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과 경영 이전 등 유무영적으로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정보화 사회라고 하여도 외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정보 등에서 국내 기업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유치활동에 따라서 더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외국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살펴보면 거의가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이나 재정위기에서 기인된 바가 큽니다. 미국, 아일랜드, 그리스 등이 다 그렇습니다.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들은 쉽게 위기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나라들보다 쉽게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은 생산력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듭니다. 또 서비스 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제조업 생산성이 뛰어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광, 금융 등으로 생각하는 스위스는 1인당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입니다.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이 제조업 부분의 세계 최강 5개국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문한 탓인지 최근 몇 년간 우리 도에서 특징 있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선전용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양해각서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실적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거의가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 구입을 위한 정자나 정액 투자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어 도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서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도의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큰 절망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순안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그리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란 페인트로 표시해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들어가시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합의에 의미를 두었던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해 많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남북 간의 평화 무드와 신뢰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이런 화해 분위기를 타고 김태호 전 도지사께서 전 세계를 통해 대규모 경남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바 있으며 경남 통일 딸기, 평양 장교리 소학교 신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서 끝없이 확대 심화되는 남북 간의 정오와 반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원칙 있는 대처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경책 국면이 계속된다면 남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수정당,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소위 퍼주기가 없어졌다고 우리 경제가 나아졌다면 그리고 북한이 변화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사라지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도리어 분단을 유지하는 비용, 즉 분단 비용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통일로 가기 위한 통일 비용이 아니라 정오를 확대하고 분단을 고착하는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단체에서도 제각각 할 일을 찾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상남도가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내에 남북교류 담당을 신설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남북 경색 국면에서 통일 딸기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제교류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은 행정지원국에서 각각 수행하다 보니 업무의 연계나 역할 부담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남북 간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므로 행정지원국에서 남북 화해, 교류,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내는 일들을 함께 다루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구상,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제통상국과 행정지원국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남북 교류, 평화통일 업무를 한 곳에서 함께 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건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국건 의원님께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등 민간 투자 사업의 MRG에 대한 해결책과 둘째,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철학,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신규로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투자 사업의 MRG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 투자 사업은 이미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통해 유류비 등 물류비 절감과 시간 절약 등 많은
효과도 있지만 높은 통행료와 과도한 MRG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마창대교는 매년 100억 원 가량의 MRG를 부담하고 있으며 거가대교와 김해경전철도 당장 내년부터 수백억 원을 부담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민간 투자 사업의 재정 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 재구조화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 보전 방식을 지금의 MRG 보전에서 운영비 보전으로 전환을 하면 과도한 수익률 논란이나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MRG 문제는 다소나마 부담이 덜어지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들이 필요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 제도를 많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 사업으로 인한 높은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 부담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만큼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민자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편익에 대한 고민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국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국근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서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현황, 그리고 향후 우리도의 투자 유치 정책 방향,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향후 대책 등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리도에서 직접 투자 유치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룩셈부르크 강간 제조업체인 벨칸 코리아를 비롯한 4개사 5억 4,400만 불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코리아, 크롤러트랙 등 6개사에 5천만 불을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데이터 센터 유치와 태양유전 정액 투자 등 총 8,800만 불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 제공, 조세 감면, 그리고 보조금 지원 등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유치한 12개 기업 중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한 5개사에 대해서는 저렴한 임대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불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 보조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경남국제외국인학교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13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 등 전략산업 위주의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김국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에 사천 진사단지 15만 평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기업이 입주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장 설립형 제조업 직접 투자형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본 등 고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가능한 산업단지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중에는 진주 사봉 지역의 일반 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10만 평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 투자 유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 메이저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우리 좋은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말을 새겨서 우리 도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 통일딸기 생산, 그리고 채소 온실 지원, 장교리 소학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이 되어서 올해는 경남 통일딸기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앞으로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 달에는 통일 벼종자 70톤을 북한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족의 동질성과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 교육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와 의료 분야 등 대북 협력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 경협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남북 교류 관련 중장기 로드맵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과 행정지원국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데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일 관련 업무는 열린 행정과에서, 그리고 남북 교류 업무는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업무는 비슷하지만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담당을 열린 행정과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이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국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국건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국건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국건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충 질문을 며칠 동안 준비를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아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러면 제가 김해 출신이니까 김해 경전철 문제하고 장류 유통단지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3일, 한 4일 며칠을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다 또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 상태도 엉망입니다. 좀 제가 잘 못하더라도 많은 애정과 질타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서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이 기가 확 옵니다. 이 떨립니다. 생각보다.
다음에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많이 봐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고맙습니다. 도중에 항상 수고 많으시고, 예. 제가 딱 물을 건 사실 한 가지입니다. 김해 경전철, 이대로 가다가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우리 김해 출신 의원 6분이 늘 모여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래 적자 보존이 많았을 경우에 김해시는 재정 파탄 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사님 모시고 도비를 좀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시기가 지금 애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김해 출신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돼야 도비도 법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뭐 김해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칭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을 경우 김해가 예를 들어서 연간 900억을 적자 보전을 해야 된다면 국비가 한 200억이 지원이 된다면 살림살이 때문에 도비도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시하고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예, 6대4입니다. 1088억이면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꽤 많습니다. 대략 한 600억이지. 600 매덕 되겠습니다. 그럼 지사님 말씀하시는 그 운영권 재구조화 문제 말입니다. 예. 그게 경전철도 적용이 됩니까? 일단 김해경전철 해약 당사가 이제 우리 김해시하고 부산광역시라서 저희들이 그 경전철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못했는데 아마 부산시가 그쪽에 개념들이 많습니다. 도시터널을 이미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개념은 일단 많은데. 마창대교하고 우선은 뭐 저희들이 가장 먼저 거가대교에 대한 재구조화 문제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적자가 만약에 400억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김해시가 600억이면 김해시 전체 예산이 9천 몇 억인데 가용 인원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 자본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김해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거든요. 네, 뭐 동의합니다. 그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지사님이 우리 도의원들한테 매년 포괄사업비를 없어진 형태로 갔지만 한 100억씩 주면 우리도 한 600억 만들어서 다 지원이 가능한데 오늘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많이 됩니다. 예. 도비에 나중에라도 많은 애정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기회에 진짜 부탁을 하면 좀 김해 그 경전철을 위해서 좋은 답을 주시길 사실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김해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 로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통행량 외철을 어느 그 중앙정부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준 연구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김정근 우리 한나라당 사무총장 또 전임 우리 김태호 지사님께서 마침 김해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김해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2분 또 김해시장 우리 도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에서 좀 많은 애정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주 질문 내용이 경제통상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답변서가 사실 너무 읽어보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새로 통합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본부장님, 장류 유통단지 참 작은 질문에도 괜찮겠습니까? 동남권 발전 제작본부장입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경기 침체 있기에 청년 실업 많지에 어려운 경쟁 여건 속에서 우리 대기업 유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김해는 롯데라는 대기업을 기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지? 저걸 잘 포장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교통영향평가하지. 예. 교통단지. 예. 그 워터파크. 예, 30일 날. 근데 만약에 있지. 제가 억수 궁금한 게 정말 하나 있습니다. 그 허가가 이제 말 김해시에서 득을 냈습니다. 예. 워터파크가. 득을 하고 나면 롯데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2013년 5월까지 뭐 완공한다는 그로 허가를 지금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롯데가 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득하고 나서. 롯데가 허가를 하고 출발을 안 하면은 우리가 제한 조건을 딸 겁니다. 제한 조건이네? 예. 뭐 어떤 겁니까? 언제까지 안 하면은 뭐 어떠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법적 제재 있습니까? 네, 그건 협의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능한 일,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예,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 3일 동안 찾아봤다 아닙니까? 찾아봤는데 어떤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던데, 행정적 그 제재 조치가. 우리 협약상에도 지치를 하면은 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달고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경상남도에서 제재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중간 정산을 하는 게 어떻겠노.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롯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롯데로 넘어가면 5년 동안 왜 건물을 짓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짓지 않으면, 보니까 상부시설 설치를 사업 착수가 되지 않으면 비용무용 토지에 대한 엄청난 세금이 가중이 시킬 수도 있고, 재산세에 대한 세수 정대효과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건? 중간정산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사업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중간정산을 해서 소유권을 넘어가면 도에서 더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중간정산 문제는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공사가 거의 그 기반공사를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사 끝이 나도 저게 최종정산까지 가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해결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우리 금정단에서 기본 방향과 요 내용만 주고받을 안에 분담금 그 하는 그 비율만 결정이 되어지면은 제 생각에도 중간정산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시월이 좀 걸려서 해결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중간정산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중도금 형태로 받는 형태가 돼서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일을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좀 가지라는 그런 형태도 된다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추가 질문이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데 제가 이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생각보다 추가 질문이 준비를 며칠 한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대로 입도 마르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